안녕하세요. 제6절 신고와 납부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이러한 주제들 배울 거고요. 전산세무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경감공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이러한 경우에 세금을 좀 더 깎아주겠습니다 라고 규정한 게 몇 가지 있답니다. 그거를 경감공제세액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먼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는 겁니다. 자, 요건 영수증 발급 대상자, 즉 업종을 우리가 가군, 나군, 타군으로 나눴을 때 나군과 타군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군 또는 타군에 해당하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일 경우 그 사람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그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제도가 있고 그거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랍니다. 자, 적용 대상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기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는 이러한 세액공제 써먹을 일이 없을 겁니다. 법인은 적용 안 되니까. 이론편에서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요. 개인 사업자도 전부 다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만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보면 이렇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좀 영세한 개인 사업자만 여기에 적용되구나. 그리고 적용되려면 나군 또는 타군이어야 되거나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되거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요건을. 됐죠? 그리고 한도는 연 500만 원이랍니다. 세금 깎아주는 세액공제라는 거 요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00만 원 한도고요. 공제액은 결제금액에서 1.3%를 곱한 금액이랍니다. 여기서 말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결제금액이라고 한다는 거는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 결제한 금액에는 공급가액, 물건값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신용카드 그 부가가치세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제한 금액에서 1.3% 곱한 금액을 세금 깎아주고요.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숙박업은 2.6% 좀 높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준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 교재는요. 이해를 좀 편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단순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법인은 적용 불가 그리고 그 뒤에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 사업자는 적용 불가라고 그냥 적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 불가. 요게 정확한 법 문구랍니다. 그래서 이론편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정확한 문구로 좀 눈에 익혀 두었으면 좋겠네요.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해할 때는 매출액이 얼마 이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지만 부가가치세 법 규정을 보면 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규정을 보면 공급가액이라는 이러한 용어로 다 규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한 물건값하고 매출액하고 일치하겠지만 때로는 다른 경우가 있다고 했죠. 유형자산을 매각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매출액과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매출액이라는 용어보다 공급가액 이러한 용어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한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두 번째 경감공제세액 항목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세금 깎아준답니다. 얼마요? 10,000원 깎아준대요. 중요 포인트요. 예정신고 때는 적용 안 되고요. only 확정신고 때만 적용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요 내용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예정신고 때 적용 안 되고 확정신고 때만 적용된다라는 거 하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기억나십니까? 대손세액공제였습니다. 그죠? 그것도 예정신고는 적용 안 되고 확정신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죠.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마다 하지만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념이 쓰이는 게 또 대손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잘 나올 것 같다고. 확정신고 때만 적용되고 10,000원이다, 금액은. 그리고 요거 법인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기편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입력할 때 요 전자신고세액공제 뭐 적용되면은 입력하시오라고 딱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요거 10,000원도 빼먹지 말고 딱 입력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실기편에서도 쓰일 것이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까? 별게 아니고요. 세금 신고를 할 때 지금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신고서를 전자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전자신고고요. 전자신고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공인인증서. 그래서 우리 회사 이름의 공인인증서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때 10,000원 깎아주겠다. 요 말입니다. 됐죠? 이것이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금까지 경감공제세액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예정신고와 납부입니다. 예정신고 어렵지 않죠. 법인 3개월마다 따박따박 하면 된다 이겁니다. 1기에 대한 예정신고 1, 2, 3월분에 대해서 4월 25일에 신고하면 된다. 2기 7, 8, 9월에 대해서 10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겠다. 법인은 별거 없고 개인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설명 시작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원칙은 예정 고지가 원칙이랍니다. 1기를 가정할까요? 자, 나는 개인이면서 일반 과세 사업자랍니다. 자, 1기 예정 신고를 1, 2, 3월분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그거는 예외고요. 원칙은 뭐라고요? 1, 2, 3월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고지된답니다. 고지되는 거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랍니다. 그것이 원칙이래요.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예정 고지라고 부른다. 나라에서 고지되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랍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반, 절반만큼이 고지된답니다. 자, 올해 1, 2, 3월에 대한 고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이 언제겠습니까? 과세기간 6개월이라고 강조드렸다, 그죠? 작년도 6개월입니다. 작년도 언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6개월의 납부세액이 있겠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그 금액의 절반만큼이 나라에서 고지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지된 거 납부하면 끝이다. 그러면 신고는 따로 할 필요 없다 이거지. 아시겠죠? 다만 징수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지 자체가 아예 안 된답니다. 하나도 돈 안 내도 된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금액 같은 거를 저는 뭐 외우는 거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금액이거든요. 20만 원 넘냐 안 넘냐 그거에 따라서 뭐 고지가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 금액은 불편하시더라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그리고 과거에는 요 금액과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몇 년 전에 이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옛날에 얼마 있는지 말씀드리면 또 헷갈릴까 봐 아예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론표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번거롭지만 금액을 좀 외워주십시오. 2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 자체가 안 된대. 자, 요게 원칙이고 예외는요. 이런 경우는 내가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답니다. 1, 2, 3월분에 대해서. 뭐요?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 신고 기간의 공모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모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 이거지. 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만큼이 고지된다라는 의미는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1, 2, 3월 3개월은 아마도 직전 과세 기간의 실적의 절반 정도만큼이 아마 실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가정하고 우리한테 그러한 절반만큼의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번 1, 2, 3월에 장사해 보니까 장사가 좀 안 되었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고지되는 금액보다 사실은 엄밀히 우리가 실제로 신고서 작성해 보면 납부할 금액이 훨씬 작을 거다 이겁니다. 3분의 1 이하면은 고지된 금액을 50%에 해당하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납부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고지된 금액이 크지만 그거 무시하고 우리가 새롭게 실적에 따라서 1, 2, 3월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 있으면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신고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신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예외라고 볼 수 있겠지. 됐죠? 이것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예정 신고 납부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일기를 예로 들게요. 일기 확정 신고할 때 몇 달치를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자, 예외는 이제 무시하고 원칙에 따라서 원칙을 가정해서 사례 설명합니다. 우리가 1, 2, 3월분에 대해서 따로 신고 안 하고요. 나라에서 고지된 금액 그냥 납부하고 끝이었다. 그러면 일기 확정 신고할 때는 단순히 4, 5, 6월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1, 2, 3, 4, 5, 6개월치를 전부 다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매출세액 얼마인지 매입세액 얼마인지 신고해야 된다. 납부세액 다 나오면 6개월치를 전부 신고하되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해서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매출이 1,000만 원이고요.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었다. 1월부터 6월. 매입은 600만 원 가정할까요? 600만 원이었고 매입세액은 6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40만 원 되겠죠. 여기서 1, 2, 3월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납부세액은 40만 원이지만 6개월 동안의 납부세액은 1, 2, 3월분에 대해서 이미 나라에 납부한 금액이 30만 원 있으니까 이번에 확정신고 때 납부할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40만 원 빼기 30만 원 한 10만 원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언제? 7월 25일 일기 확정신고를 할 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 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윗부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매출세액 얼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 얼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겠죠. 그래가지고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입니다 라고 딱 적힌다 이겁니다. 자, 요거 사례를 봅시다. 개인 사업자가 6개월분을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분 신고할 때 40만 원이라는 납부세액이 여기 적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 1, 2, 3월에 대해서 나라에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거든. 이미 납부한 세금 요거 30만 원은 여기에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적혀있지 그지? 여기에다가 번호는 22번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라인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30만 원 적어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 40만 원에서 30만 원 뺀 1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재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어서 22번 라인 요거는 법인은 절대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요거 메모해 두십시오. 22번 라인은 법인은 쓸 일이 없음.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겠다. 됐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환급이 나오는데요. 미리 하나 딱 정리합시다. 자, 일반 환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를 할 때, 자, 법인을 이제 가정할게요. 나는 법인입니다. 자, 1, 2, 3월 분에 대해서 매출세기,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요 사례는 지우고, 1, 2, 3월 분에 대해서 1월부터 3월분 일기 예정 신고하는 겁니다. 자, 매출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색 100만 원이다, 그죠? 매입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색은 1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일기 예정이 돼서 납부할 게 아니고 이제 돌려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를? 50만 원을 돌려받으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기 예정 신고할 때 4월 25일 신고할 때 요 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고. 환급은 철저하게 확정 신고 단위로 환급해 준답니다. 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니까.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니까. 됐죠? 그래서 환급은 기본적으로 확정 신고 때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일기 예정 신고가 끝났습니다. 돈 못 돌려받고 이제 시간이 지났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4월부터 6월까지를 이제 신고해야 된다. 요 밑에 적을게요.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색이 이번에는 얼마라고 할까? 2천만 원 할까? 2천만 원. 그러면 자, 매출이 2천만 원, 매출색이 200만 원.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은요. 매입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매입색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일기 확정 신고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요 케이스의 경우 자,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여기 100만 원 적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100만 원을 이번 일기 확정 신고 언제 한다고요? 7월 25일 날 한다고. 7월 25일 날 요 100만 원 전체를 다 납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왜? 1, 2, 3월 분에 대해서 예정 신고한 거에서 우리가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요거 아직 못 돌려받은 상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50만 원을 밑에 적어줍니다. 요때 어디 적어준다고? 21번이라고 번호 적혀있는 라인 여기 예정 신고 때 우리가 환급세액으로 적었는데 아직 못 돌려받은 게 있습니다 라는 거 있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여기다가 적어준다 이겁니다. 얼마를요? 50만 원. 그러면 이번에 7월 25일 날 납부할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100만 원 원래 납부해야 될 건데 50만 원 못 돌려받은 거 있으니까 차이 나는 50만 원만 이번에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작성이 된다. 아시겠죠? 이게 21번 라인이다. 그래서 실기편 법인을 가정해가지고 출제되거든요. 법인을 가정으로 입력하는 실기편에서는 22번 라인은 절대 써먹을 일이 없고요. 21번 라인은 때로는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정리할 건데요. 조금 전 신고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정리했던 두 가지 항목은 어디 적혀 있는지 한번 우리 분석해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그건 어디 적힐까요? 물론 법인은 적용될 여지가 없겠지만 내가 만약 개인 사업자다. 그럼 어디 적용되겠습니까? 여기 적히면 되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은 아마 19번 라인일 겁니다. 여기다가 적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디 적으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없지, 그지? 어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여기다가 적으면 될 거다 이겁니다. 10,000원 이렇게 확정신고할 때 됐죠?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교재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이미 설명은 다 드린 내용이고요. 복습 차원에서 읽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으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신고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법인 입장에서 1기 확정신고를 한다. 1기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한 1, 2, 3월 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4, 5, 6월 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겠다. 그리고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란에 21번 라인에 기입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예정고지 납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전체 6개월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기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 란에 22번 라인에 적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영서울 첨부 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기타 첨부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으로 이미 제출한 거는 당연히 또다시 제출할 필요 없겠다 이 말이고. 됐죠? 이런 게 확정신고 때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자, 환급 보도록 합시다. 환급 뭡니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나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을 환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이미 강조드렸죠.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확정신고 때 환급이 되는 것이고, 언제 된다고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는 걸로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답니다. 확정 중요하고, 그 다음에 30일 이것도 중요하겠다, 그죠? 자, 1기 같은 경우 1기 확정신고 언제 합니까? 7월 25일 날 합니다. 그러면 환급 언제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고요. 매입세액이 200만 원이라 가지고 조금 180만 원 이렇게 할까? 180만 원이라 가지고 8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 80만 원 언제 돌려준다고?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 8월 24일까지 나라에서 돌려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우리는 7월 25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 마감일인데 우리 회사는 빨리 신고서 작업이 끝나서 7월 22일에 확정신고했다. 그러면은 8월 조금 사흘 앞당겨진 8월 21일에 돌려줍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언제 기산점은 항상 확정신고 기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마감일, 요거 7월 25일 기준으로 따진다 이겁니다. 그 회사마다 다 신고하는 날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다 막 언제까지 돌려줄 때지 막 그거를 신경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산일을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말 된다 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5년간 보관 의무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마다 신고하는 날짜가 다르니까 기산점은 딱 못을 박았었다. 언제로? 확정신고 기한으로 딱 못을 박고 그때로부터 뭐 이렇게 날짜를 세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법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30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금액이랑 날짜 같은 거 웬만하면 그냥 쭉 읽고 구경하시듯이 넘어가시면 되고,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은 제가 딱딱 명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그래서 뭐 밑에도 길게 적었는데 별게 아니고 예정 신고 때는 환급 안 되고 확정 신고 때만 환급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환급이라고 부른다고. 자, 이제 조기 환급 알아볼게요. 특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돈을 좀 빨리 돌려준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기 환급이라고 부른다고. 봅시다. 요건이 세 가지가 있네.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매출 쪽에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이 있다 그죠? 그 기입란에 1원이라도 금액이 적혀 있으면 돈 빨리 돌려준답니다. 두 번째,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비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면 매입 쪽에 보면 세금 계산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두 개로 나눠서 적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거를 말한 겁니다.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 란에 금액이 1원이라도 적혀 있으면 돈 빨리 돌려준답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쪼개놨지라고 의문이 들었다. 왜? 조기 환급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신고서를 쪼개놓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서 서식으로 과세관청은 이 회사한테 빨리 돌려줘야 되는지 안 돌려줘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가가치 신고서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중요하고요. 자,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실기편 우리 입력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론편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데 회사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법원에서 살려줬다 이겁니다. 회생계획 인가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회사가 지금 살아나야 되니까 돈이 엄청 공하겠다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좀 돌려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구경해 두십시다. 그리고 실기편 입력할 때는 요 두 가지만 딱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만 세법하고 회계학하고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고 했죠. 요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회계에서는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데 세법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전부 다 그냥 감가상각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쓴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제 조기환급은 언제 돌려주는 건지 정리해야 되겠다. 그죠? 언제? 15일.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예정신고 때도 돌려준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네요. 예정신고 때도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나라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이 금액을 돌려준답니다.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 그러면 1, 2, 3월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이 100만 원, 매입세액이 180만 원 그래가지고 80만 원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합시다. 1, 2, 3월에 대해서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4월 25일 날 신고하죠. 4월 25일이 예정신고 기한이고요. 그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이겁니다. 4월 25일부터 15일 계산해 볼까? 4월달은 30일까지입니까? 그러면은 6, 7, 8, 9, 10 끝났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되겠다 그죠? 5월 10일까지 요 돈을 돌려준다. 요게 조기 환급 제도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정 신고하는데 이러한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 금액은 80만 원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신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7월 25일까지 신고한다고. 7월 25일부터 15일 세면 되겠다. 그러면 8월 9일쯤 되겠다. 그죠? 8월 9일 날까지 이 돈을 돌려준다 이겁니다. 일반 환급이라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 즉 8월 24일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조기환급 사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돌려준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조기환급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것이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이러한 조기환급 사유 있으면 그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니은은요, 굳이 3개월 단위로 신고 안 해도 된답니다. 한 달 또는 2달 단위로 빨리빨리 신고해가지고 빨리 돌려받는 것도 인정해 준답니다. 그러면 더 빨리 돌려받겠다, 그지? 됐죠.